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논란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시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문이 좀 많습니다.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후에 법안이 상정이 됐고 이후 빠르게 이제 심의해서 국회 통과까지 이루어진 셈인데 여론을 의식해서 졸속 처리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기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물론 일정 부분, 그러니까 법이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하루 만에 처리가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제 아침부터 사실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처리가 안 될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고요.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실장이 국회 운영에 출석한다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법사위도 그렇고 상임위 법사위가 하루 만에 처리가 됐으니까 그걸로 보면 짧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제기가 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이 문제가 사실은 이번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개정을 하려고 했지만 여야가 계속 충돌하면서 개정이 안 됐던 상황이고 이게 이제 특별히 이번에 김용균 씨가 아까운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 때문에 여론이 활성화됐고 그 여론에 의해서 이제 국회가 어쩔 수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하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던 문제인 건 분명하다. 여야가 입장차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 부분이 일정 부분 타협을 이루면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재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졸속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계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이제 아까 리포트에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하청의 재하청을 금지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범위, 그러니까 그 도급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수급인이 관리하던 범위를 도급이 이제 관리하게 돼 있어요. 예컨대 하청을 주는 원청이 거의 모든 분야의 안전관리, 보건 업무를 다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하청을 받은 업체에서 했었거든요. 김용균 씨도 사실은 하청 업체에서 일하다가 저런 사고를 당했는데 이걸 이제 원천적으로 좀 막기 위해서 이번에 바뀐 법을 보면 하청을 주는 업체에서 모든 안전과 보건 업무를 다 관리하도록 돼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재계에서 가장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청업자의 책임이 더 이제 강해졌다고 그런 볼 수 말씀인데 있죠. 맞습니다. 당장 우려되는 게 도급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범위가 이제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급 규모가 크면 관리하는 범위가 이제 커지고 부담도 뭐 덩달아 늘어나는 구조가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경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청에서는 예전 같으면 하청만 주고 나면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가 다 이제 떠안았잖아요. 그리고 원청은 사실은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거든요. 일하는 사람도 실제로 원청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하청업체로부터 지시를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원청이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졸속으로 일이 처리가 되고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거든요. 왜냐하면 하청업체들은 사실 큰 규모가 아니고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제대로 안전관리를 하지 않고서 일을 맡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안전사고 발생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니까 원청이 일정 부분 책임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원청이 조금 더 강하게 하청업체에 압력을 가할 수 있고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하청업체를 선발하는 과정에도 안전관리나 보건 업무를 제대로 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분에서 본다면 일단 그 안전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해 보여요. 다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혹시나 소비자들의 소비재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인력을 더 늘려야 되고 사업주로서는 결국 이제 생산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될 텐데 이게 또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가 되지는 않을지 그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 결국 그 생산 비용을 소비자한테 떠넘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부가 일정 부분 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물건이 제대로 정말 가격이 제대로 책정이 됐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요. 갑자기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분석해서 기업들이 정말 이걸 전부 다 소비자한테 떠넘기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부가 일정 부분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사내 도급과 재하청을 금지시킨 이번 규정이 과연 이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재하청을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많은 부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완벽하게 뭐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뭐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렇게 100%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하청 업체들은 규모가 적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안전이나 또는 보건 업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재정적인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원청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큰 기업들이잖아요. 원청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뭐 인력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서 안전이나 보건 업무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의 업무보다는 지금의 상황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원청이 좀 책임을 더 많이 지면 물론 원청이 부담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정말 위험의 외조화라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젊은이들이 저렇게 죽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점을 막는 데 있어서는 일정 부분 저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효과가 금방 나타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원청이 책임을 많이 지게 되면 원청이 더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요. 하청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중요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 효과는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현장에 있는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어떻게 대책을 내놓을 수는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중요한 건 법은 통과됐지만 시행령은 아직 통과가 안 됐거든요.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들의 입장을 좀 들어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준다는 표현을 기업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법은 통과가 됐지만 이 법을 어떻게 시행할지는 구체적인 시행령을 통해서도 정할 수 있거든요. 그 시행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원청이나 아니면 도급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더 면밀히 살펴서 기업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시행령에 좀 반영을 시켜서 기업들의 부담도 일정 부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게 지금 끝이 아니라 또 시행령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